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1m, 즉 미터의 어원, 미터의 의미, 뭐 미터의 어떤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1m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는 왔고 1m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는 대충 짐작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1m가 기준을 잡았고 왜 1m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원초적인 궁금증은 저희가 해결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미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단위가 우리가 쓰는 단위가 참 많죠. 미터도 있고 뭐 킬로그램도 있고 또 뭐죠? 뭐 리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왜 그 중에서 미터를 골랐냐? 네, 그냥 단순하게 단위 하면 생각나는 게 미터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래서 단순하게 미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터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의 뜻이 뭐냐? 예, 미터는 그냥 미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터법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다. 음, 길이의 단위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됐는데 미터법이 뭐냐 도대체? 뭐 미터도 법이 있냐? 뭐 이렇게 갑자기 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거는 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뜻을 보면 국제 단위계, 국제 단위계를 줄여서 SI라고 합니다.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다. 이건 또 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만드는데 이 자료를 수정하는데 총 10번이 걸렸습니다. 네, 한 달이 걸렸고요. 한 달. 네, 정말 많은 조사와 내용을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뜻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도량형의 하나. 참 우리말 어렵죠? 네. 네, 도량형은 도대체 뭐냐?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량형을 찾아봤습니다. 그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자, 도량형은 한자어입니다. 근데 한자가 뭐냐면요. 길이도, 부피량, 무게형, 즉, 길이, 부피, 무게란 뜻을 단어로 도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즉 어떤 기본 단위들을 묶어놓은 걸 도량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터도 어떤 단위 중에 하나니까 네, 도량형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쵸? 어떤 측정 단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 미터법이나 뭐 국제 단위계 이런 뜻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단어 뜻에서 나왔지만 미터법이 도대체 무슨 법이냐? 뭐 법이란 단어가 붙다 보니까 뭔가 뭐 엄청나고 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이제 뭐 기준을 잡고 만드는 협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세계적 공통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미터법이 뭐냐? 자, 미터법은 여러 가지 단위 중에 기본적인 세 가지, 길이,
미터, 그 다음에 부피 단위 리터. 여기 원래는 정확하게는 질량 단위인데 그냥 우리는 평상시 무게란 말을 쓰니까 무게란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무게의 단위인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는 단위법을 미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면 십진법적 도량형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숫자가 보통 십진법입니다. 1부터 10까지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여러 숫자와 큰 숫자 또는 작은 숫자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그냥 십진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터법은 예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특히 길이, 부피,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단위를 정해놓고 예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 1m, 1리터, 1kg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을까라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m입니다. 자, 1m를 처음 이 1m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했을 때 1m를 지구 자오선 길이의 4만분의 1만큼의 길이를 1m라 정하자고 했습니다. 지구 자오선은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구의 크기를 가지고 1m를 정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1kg입니다. 자, 1kg을 예전에는 물의 질량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1kg을 정했는데 이 1kg을 어디다 담았을 때냐? 자, 모서리 길이가 10분의 1m. 네, 10분의 1m가 얼마큼인지 아시죠? 네. 네, 10분의 1m가 뭐죠? 네, 10cm죠, 10cm.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0cm 부피를 가진 정육면체 안에 물을 가득 넣었을 때, 그냥 물도 아니고요, 4도씨의 온도를 가진 물을 가득 넣었을 때 그 물의 질량을 1kg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혹시나 의문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미터는 미터고, 부피 단위는 리터고,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 혹시 무게 단위가 그램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킬로 붙이면 킬로미터, 킬로리터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킬로 단위를 붙여도 되는데, 이 보시면 무게 단위는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램이 아닙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램이 기준 단위가 아니고 무게에서는 킬로그램이 기준 단위였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이 영상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1kg을 정했으니까 1g은 이거를 1000분의 1로 나눈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램이 태어난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리터입니다. 1리터는 너무 간단하죠. 아까 그 담은 물의 부피를 1리터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네. 물이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물 가지고 기준 만든 건 많고요. 온도계도 뭐 물을 가지고 만들었고, 뭘 또 만들었더라?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밀도? 밀도도 뭐 물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물을 가지고 사용한 게 많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처음에 미터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길이, 무게, 부피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엄청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편한 물질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 네, 그거는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처음 사전 뜻의 말씀을 드렸던, 이제 단어가 나왔었죠.
SI,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단위계, 줄여서 SI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풀네임이 있겠죠. 네,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네, System of International Units. 그래서 줄여서 SI, 국제 단위계라고 합니다. 실제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과학 문명이 유럽에서 발전을 했는데, 특히 그 과학을 주름잡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 또는 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 국제 단위계를 만들어서 단위들을 기준을 잡고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프랑스어로 돼 있는 겁니다. 그쵸?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프랑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간단히 좀 TMI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몰라도 되는 거지만, 자, 국제 단위계 SI를 다른 말로 MKS 단위계라고도 합니다. MKS는 딱 보면 아시겠죠? 미터의 M, 킬로그램의 K, 세컨드, S. 그래서 MKS 단위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 부른다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현재 이 SI는 국제 단위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국제 단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이것도 도량형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도량형의 종류는 많습니다. 나라마다 도량형을 예전에는 각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겠죠. 근데 현재는 통일시켜서 몇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도량형들 중에서 말이죠. 그 중에서 대부분 쓰는 도량형이 바로 국제 단위계 SI에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단위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제 단위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당연히 나라마다 다른 미터법, 킬로그램, 부피, 질량, 길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단위들을 나라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른 미터법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을 국제 단위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제 단위계에서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단위들을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미터법 들으셨죠? 네. 자, 찾아보니까 이제 1960년에 11차, 여러 번 회의를 했죠. 국제 도량형 총회, 어떤 그 도량형을 이제 기준을 잡는 협회에서 국제 단위계,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국제 단위계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단위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SI에서 미터법을 기준으로 도량형을 만들었고 정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같이 쓰자,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도 이 미터법을 쓰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현재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 다 미터법을 씁니다. 1kg, 1m, 1리터, 이렇게 부피, 길이, 질량 단위를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 미터법을 쓰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이 세 나라에서 미터법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 작은 도시 보이죠? 라이베리아는 이름도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자, 라이베리아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고요. 미얀마는 좀 들어보셨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보이죠? 아주 작게.
우리나라도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미터, 뭐 1kg, 1리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 세 나라들은 현재 무슨 단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냐 찾아보니까 미국은 자체적으로 미국 단위계라고 하는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자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강대국이고 조금 힘이 센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 생각입니다. 단위도 자기만의 단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와 미얀마는 야드 파운드법이라는 도량형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 법이냐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미터법은 프랑스나 영국 그 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학 선진국인 나라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영국에서 만든 단위가 바로 야드 파운드법입니다. 네, 영국 나라가 또 과학적으로 좀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서 야드 파운드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그 도량형을 쓰는 나라가 지금 현재 라이베리아와 미얀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쓰는 단위계랑 라이베리아와 미얀마에 쓰는 이 야드 파운드법 차이가 뭐냐? 거의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단위계는 야드 파운드법, 네, 이 법에서 나온 도량형의 일부입니다. 네, 살짝 아니죠. 변형한 게 아니죠. 야드 파운드법을 고수하고 있는 단위가 바로 미국 단위계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야드 파운드법은 처음에 영국에서 만든 단위계인데, 네, 도량형인데 그 이후에 조금 사용하기 불편해서 영국이 야드 파운드법을 바꿨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미국은 바꾸지 않고 나는 예전 그대로 사용하겠다 해서 미국은 현재 미국 단위계가 예전의 야드 파운드법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야드 파운드법과 또 달라진 건 아닌데 그냥 같이 개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국이 바꾸지 않았다는 게 지금은 더 어떻게 좀 더 불편함을 조금 증가시킨 게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TV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거 보면 단위 봐도 감이 안 옵니다. 뭐 역도를 들는데 뭐 파운드로 들고 막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통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런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겠다는 문제 나오지만 생각보다 단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매일 1m, 2m 쓰다가 갑자기 야드 쓰라고 하면 조금 낯선 것처럼 아마 어려움을 좀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수정하기 좀 한 두세 번 수정할 때는 이 미국 단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제가 그냥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단위계. 그쵸. 현재 미국이 쓰는 단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차라리 우리나라가 미터법을 쓰는 우리나라가 더 편합니다. 저도 보고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다 쓰진 못했습니다. 다 찾진 못했으니까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단위계, 이제 국제 기준으로 이제 미국 단위계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 썼다. 그럼 국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다 거리 단위죠? 우리는 미터법을 쓰면 다 미터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거리 단위를 각각 이름이 포인트, 파이카, 인치, 피트, 야드, 마일 거리 단위만 해도 여러 종류죠. 우리는 미터 한 종류인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에 저는 놀랬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말이죠. 아, 미국에 살면 영어 공부는 안 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대신 이 단위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우스갯소리 좀 생각이 좀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자, 이번에는 딱 느낌만 봐도 알겠죠. 계속 네, 거리 단위입니다. 네, 링크도 있고요. 저 처음 알았 처음 처음 알게 됐습니다. 피트, 로드, 체인, 퍼롱, 마일, 리그 단위가 이렇게 많다는 거. 네, 그냥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다. 자, 해양. 바다에서는 또 이런 단위 쓴답니다. 네, 그걸 또 거리로 바꾸면 이렇고요. 자, 보게 되면 우리 해리는 우리나라에서 좀 쓰죠. 네, 뭐몇 해리, 뭐 북한과 남한은 뭐 몇 해리까지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리를 쓰고 있는데 1해리가 1.8km 정도 된다는 거 네,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넓이도 피트, 체인, 에이커, 섹션, 타운십 참 많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제곱미터 하면 되는데 네, 참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근데 가끔씩 쓰죠. 에이커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커. 네. 자, 참고로 갑자기 지금 우리는 미터 하나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혹시 그 유명한 게임 있죠? 일본에서 만든 게임인데 뭐 포켓고 그죠? 포켓고라는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인데 전 안 해봤어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그 자기가 이렇게 폰을 들고 움직이면서 그 몬스터를 잡는 거죠. 잡는 건데 거기 게임에는 네, 미터로 나옵니다. 거리가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미터가 나오는데 그걸 미국인들이 할 때 미국인들은 미터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포켓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미터법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다라는 뭐 우스갯소리 이런 내용의 기사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네, 참 단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미국 단위계 종류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